자, 여러분, 인도 중국 간 전투보다 대만 중국 간 전투가 먼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대만 사람들은 엄연히 중공과 자유중국인 대만은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만든다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면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중국은 대만 점령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미 대선 이후 대만이 완전히 미국과 동맹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강제로 병합할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미국이 대만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반중 행보와 중국 포위 전략은 중국이 대만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점령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미 의회와 안보 속각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대만 안보에 확실한 뒷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대만 중국 전쟁 시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후방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만에게는 중국 본토의 주요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 떠있는 중공들의 전함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시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대만의 해안선은 중공군이 상륙을 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상륙을 시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의 육상 병력이 대만에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중공군의 피해 상황은 예상 밖으로 클지도 모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대만이 중국 본토의 군 시설뿐 아니라 베이징과 상하이에 미사일로 응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워온 경제특구에 미사일을 꽂는다는 것은 중국에게 매우 큰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제재 이후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수출보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내수 시장을 성장시키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에 중국 경제를 리드하는 대도시에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미래 가치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런 상황을 방관할 것입니다. 중공이 대만을 쉽게 제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군사력은 당연히 대만의 군사력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사력은 5개 군구에 걸쳐 전 중국 대륙과 해상에 배치된 병력이며 대만과 교전이 벌어졌다고 해서 대만 앞바다에 재배치될 수 있는 병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교전 중 대만이 맞닥뜨릴 중공군은 동부 군구와 북부 군구의 일부 해군력 정도일 것입니다. 이마저도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받는다면 제 능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만군의 방어적이고 밀집된 병력과 중공군의 느슨한 공격이 맞붙게 된다면 과연 누가 우세할 것인가는 굳이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는 예상치 못한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상황에 일일이 대응할 만큼 중공군의 명령체계가 융통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런 경우 중국으로서는 작전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진영의 군대는 선조치 후보고 형태이어서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권력인 조직 문화의 공산국가는 상부 명령이 정해지기 전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올렸던 인민해방군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민해방군의 조직 문화는 대단히 부패했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영광급 장교부터 장군들까지 뇌물로 승진한 경우가 많아서 실력 부족의 지휘관들이 많다는 사실과 대부분 사병들은 독자들이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타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인민해방군의 취약점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전략이 좋아도 실제 전술 단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모두 허사가 돼버린다는 것은 상식이겠죠. 그렇다고 중공군의 무기의 품질이나 정밀도가 대만 것보다 더 나으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 이미 자체적으로 중국 본토 대부분 지역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 대함방어용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봉사의 순항미사일 하푼과 기뢰 등 비대칭 무기까지 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서 거만한 말투로 별것 아니다라고 폄훼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도 나왔듯이 미국은 대만에게 MQ-9 무인기와 해안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징징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공에 대한 압박은 매우 단호합니다. 지난 9월 영국의 한 보도 매체는 중공군이 이미 대만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측에서는 중공군 전투기 추락과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의 인도와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뿐 아니라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도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인도 중국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라다크 분쟁 지역에 6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이에 폼페오 장관은 인도가 중공을 제압하려면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쿼드 동맹 포럼을 마친 직후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즉 폼페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군과 중공군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인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쿼드 동맹을 배경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중공에 대항하여 호주와 일본도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도 미국 연합전선이 아니라 쿼드 동맹 연합전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폼페오 장관은 중공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물결이 이미 시작됐으며 중공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전쟁의 경로는 라다크에서 말라카 해협 그리고 난사군도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작전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타고 한반도를 경유한 육상까지 감싸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중공군의 최대 약점 중 하나는 의사결정이 매우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인민해방군은 대포 한 방을 쏴도 상부에 보고하고 쏴야 하는 군대입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자유진영은 말씀드린 대로 선조치 후 보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의 단점은 부실한 장비 문제도 있고요. 무능한 지휘체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대의 단점은 바로 느린 의사결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쿼드 동맹이 대중공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 근본적 이유는 중공의 못된 행동이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폼페이오는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 6일 브리핑에서 중공은 말로 해서는 안 통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화나 협상으로 중공을 설득하거나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 중공에 대하여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한쪽 뺨을 때리면 나머지 뺨을 내밀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공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력도 사용하겠다는 예의가 백악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라다크 분쟁뿐 아니라 1대1로와 대만 해협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중공으로서는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